좋았어. 올해도 해보자. 내 이름은 아기타 나오지. 21살 대학생. 낮에는 파견일이나 알바를 하고 야간으로 학교에 다니는 바쁜 학생이다. 그런 나는 7월 8월이 되면 특히 바빠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네, 밀지 마세요. 천천히 앞으로 가주세요. 각지에서 대형 이벤트가 잔뜩 개최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가 오늘 파견된 곳은 10개의 인기 아티스트 팀이 출연하는 나미로 볼륨 10.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래된 음악 이벤트다. 이 시기의 이벤트 개최일은 파견이든 알바든 상당히 시급이 높아서 나한테는 고마운 성수기이다. 참고로 경비원 업무는 1호부터 4호로 구분되어 있다. 시설 경비 업무는 1호, 이벤트나 도로교통 유도 같은 건 2호, 그리고 현금 수송 등은 3호, 마지막으로 요인의 신변 경호는 4호. 경비라고 묶어 말하지만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벤트장 내부를 경비하는 게 1호, 우리처럼 밖에서 사람이나 도로교통을 유도하는 건 2호라는 것. 이야, 그나저나 진짜 덥네요. 그러게요. 열사병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네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하죠. 알겠습니다. 나는 이벤트 경비 경력이 꽤 길어서 이벤트 파견 회사에 등록된 알바생 중에서는 꽤 고참이다. 오늘은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늘 멤버는 신인도 적은 것 같으니 문제없이 진행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런 이벤트에서는 문제가 꼭 생기기 마련이라. 이봐너. 무슨 일이세요, 이노우 씨? 이노우의 감독님이라고 불러. 감독님. 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수다 떨지 말고 제대로 일해. 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휴식인데요. 뭐? 휴식? 너 이 인파가 안 보이는 거냐? 너희가 휴식을 취하면 누가 여기 유도를 담당하냐고! 저쪽 사람들은 우리 경비회사와 다른 이벤트 회사 사람들인가? 거만하게 구는 저 이노우에라는 남자 아무래도 지뢰일 것 같은데. 가끔 저렇게 현장 감독 중에 허울만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하지만 상대는 신인인지 세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같길래 나는 일부러 그쪽에 들리는 큰 목소리로 도와주기로 했다. 이야, 타나카씨, 오늘 휴식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이 현장은 기본적으로 1인 2조라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 현장이 안 비잖아요. 내 큰 목소리에 타나카씨도 그 의도를 눈치챘는지. 그렇죠. 매뉴얼에 적혀있는 거잖아요.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이벤트 운영 매뉴얼이니까 회사랑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말하자 이노우의 현장 감독은 시뻘건 얼굴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현장 감독이면 힘들겠어요. 오늘 저희는 이 이벤트를 같이 돌리는 큰 팀이니까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땡볕 아래 손님을 계속 처리했다. 이벤트 시작 3시간 전 접수줄 판매줄. 접수줄은 사람이 많이 줄었으니 2명 정도 판매 쪽으로 옮겨달라고 할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대체 몇 시간을 쉬는 거야? 1시간인데요. 현장 감독이랑 감히 같은 시간을 휴식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설마 다른 알바생도 1시간씩 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요즘 시대에 믿기지 않는 폭언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알바생을 매도할 줄은 몰랐던 나는 현장을 파트너에게 맡기고 서둘러 중재에 들어갔다. 이보세요,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넌 뭐야? 루키 경비의 아가타입니다.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더군요. 다들 이 땡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나빠질 거고 최악의 경우 열사병에 걸려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나요? 시끄러! 너도 어차피 알바일 거 아니야? 그게 뭐요? 역시 그렇구만. 이래서 여름 이벤트는 싫단 말이지. 대학생들이 우르르 응모해버린다니까. 그 덕분에 현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규모 이벤트에 사람은 필수입니다. 내 지당한 반론에 이노우에는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글렀다.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타입의 사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살짝 패닉을 일으키고 있자 이노우에가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정규직 현장 감독이시다. 알바랑 같이 취급하지 마.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내가 거기에 더 반격하려고 하자.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이 참견하지 말라고. 나는 이때 느낌이 왔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야, 해보자는 거냐? 아니요, 저는 이 현장을 맡은 리더로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현장 감독을 맡기는 회사와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알바생이 리더? 무슨 소리야? 노동법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는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1시간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벤트 운영 회사에도 자주 수분을 보충하고 열사병 대책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휴식 없이 일하라고요? 농담도 정도껏 하시죠? 나는 냉정히, 낮게, 차분하게 반론했다. 그리고 이노우에게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더욱 몰아붙였다. 경비 알바는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당신 밑에서 알바생을 일하게 두지 못하겠습니다. 상사에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봐!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해도 될 줄! 이노우에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던 그때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노우에씨, 자네에겐 실망이야. 우와타씨! 왜 여기에? 이노우에는 우와타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안색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상사일까? 의아스럽게 보고 있자 우와타씨는 이노우에를 무시하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희 이노우에가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아가타입니다. 오늘 경비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기 방금 일어난 일을 회사에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그건 저에게 맡기시고 자, 어서요. 네. 나는 호의를 받아 이번에 일어난 문제를 숨김없이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바로 이노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이노우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건... 네, 저기... 아무래도 내 상사가 상대 회사에 클레임을 넣은 것 같다. 이노우의 상사가 이노우를 호되게 혼내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우리의 소동 탓에 줄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손님들도 짜증난 상태로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노우에가 이상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들 불평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와타 씨는 익숙하게 현장을 지시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줄을 다시 정리해냈다. 대단하시네요. 하하하. 저도 현장 경험이 길거든요. 사실 이노우에는 오늘 현장 감독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런 태도였다고요? 저도 저 녀석이 현장 감독을 맡는 건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워낙 일손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동서남북 현장 감독을 배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동쪽 에리어의 알바생이 저에게 울며 전화해서 뛰어온 겁니다. 그러셨군요. 민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이신데 저희 회사의 알바생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의에 있을 때 이노우에는 아직도 헬쑥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분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오와타 씨의 말로는 이대로 다른 현장 감독과 교대할 거라고 했다. 저기 아카타 씨, SNS가 난리가 났어요. 네? 나는 파트너의 말을 듣고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자 트위터 트렌드에도 이노우에 대한 온갖 욕설들이 올라가 있어서 정말 머리가 아파왔다. 심지어 영상에는 우리의 대화가 찍혀서 올라가 있었는데 재생수와 알티수가 엄청났다. 이거 엄청 불타겠네 하고 피가 차갑게 식었지만 그와 동시에 현장의 알바생을 지키는 경비원분 멋있다. 이런 사람이 리더면 일하기 편하지 와 같이 나에 대한 댓글도 잔뜩 달려있었다. 우리는 서포트 역할로 이벤트 운영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내 노력이 평가받는 일은 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의 영상이 확산된 가장 큰 이유, 그건 가장 주목받는 인기 여성 아티스트가 인용 RT로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땡볕에서 손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다. 특정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짓밟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 트윗은 고작 10분 만에 10만 RT가 되었다. 이벤트 회사도 심하게 두드려 맞아서 소동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상대 이벤트 회사에서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이 여러 명 찾아와 우리에게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고 이노우에를 끌고 사라졌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공연은 무사히 시작되었다. 우리의 일도 이제 손님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 공연을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긴 휴식 시간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전 이벤트에서도 아가타 씨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4년 연속 여기서 경비 스텝을 하고 있거든요. 하하하. 이노우에보다 훨씬 베테랑이셨군요. 그 녀석은 말 따낼 때부터 제가 돌봐왔습니다. 위에는 아부를 떨고 아래는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고쳐지질 않더군요. 제 감독 부족이겠지만 그 녀석을 현장 감독으로 배치한 저희 회사는 이제 신용이 잃고 말았습니다. 오와타 씨 정도로 경험이 있으시면 어느 회사에서든 환영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타 씨 같은 성실하고 정의감 있는 젊은이를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같이 일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벤트는 무사히 끝났다. 나중에 이노우의 이벤트 회사 사람이 간식을 들고 정식으로 사죄하러 왔다.
이노우에만 빼면 제대로 된 회사였기 때문에 인터넷 평판은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 조금씩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참고로 이노우의 현장 감독님은 이번 일로 평사원으로 강등당했다. 오와타 현장 감독 아래에서 처음부터 다시 단련하고 있다고 한다. 12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나 없앤다! 올해도 다들 착하게 지냈어? 그래, 내가 여름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그건 내가 자란 구하원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오지, 올해도 고맙구나. 아이들도 이날을 기대하며 착하게 지내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다른 형이 해줬었는데 전근을 가게 돼서 고아원을 나온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나에게 산타를 이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받은 것이다. 나는 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대학을 다니는 바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2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값을 부담하는 건 상당히 힘들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여름 이벤트 알바였던 것이다. 7월과 8월에 바짝 일하고 나머지는 매일 조금씩 절약하며 지내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선대 산타한테 받는 약간의 지원도 감사히 받고 있다. 그러고 보니 나오지, 요즘 너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면서? 아니에요. 일하면서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너는 옛날부터 정의감 있는 착한 아이였지. 지금도 대학을 다니면서 일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착한 아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도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부모님이 없는 제가 이렇게 자란 것도 원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야간 대학을 졸업하면 그대로 지금 등록된 경비 파견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스킬이나 노하우도 있지만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의욕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휴가도 내기 쉽다고 하니 정기적으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 나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고아원을 나왔다. 그러자 의외의 사람과 마주쳤다. 우와타 씨? 아가타 씨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저 이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가요? 우와타 씨는 참고로 이 시설이랑 대체 무슨 관계신 건지. 사실은 이 시설에서 양녀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마리나라는 아이였는데. 마리나... 기억난다. 기억나요. 근데 마리나는 몸이 약했는데? 사실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원장 선생님께 전해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럴 수가... 마리나는 내 또래의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나서 바로 이 고아원에 온 나와 달리 5살에 고아원에 왔다.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우리와 지내면서 점점 밝아졌다. 하지만 원래 몸이 약했는지 오래 놀면 힘들어했다. 마리나는 제 소꿉친구였어요. 양녀로 거두어진 12살까지 계속 같이 지냈어요. 혹시 자네는 나우지인가? 맞아요. 나우지입니다. 아가타 나우지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때 자네 이름을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마리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기 마리나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나요? 물론이지. 마리나가 시설에서 가장 따랐던 게 자네였다고 하더군. 자네 덕분에 마리나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했어. 다시 만나고 싶지만 건강해진 후에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야윈 나와 만나면 나오지는 다정하니까 걱정할 거라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도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다. 오와타 씨, 저도 원장님께 같이 갈게요. 마리나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세요. 물론이지. 마리나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 후 나는 오와타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새해가 되어 상황이 정리된 후 마리나의 성묘에 갈 수 있었다. 마리나, 나 지금 대학생이야. 일하면서 다니고 있어. 졸업하면 지금 신세 지고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의 경비원을 하고 싶어. 나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그 후 나는 종종 오와타 씨 댁에 놀러갔다. 그러던 중에 오와타 씨는 나를 자식처럼 아껴주시게 되었다. 나는 구하원을 나오기 전까지 입양처를 찾지 못했지만 오와타 씨에게 거두어진 마리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지. 나오지. 자네는 이제 어른이니 보호자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네가 괜찮다면 내 아이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도 되나요? 전 이제 22살인데요? 나이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들어.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안 될까? 그 제안을 받고 또 눈물이 흘렀다. 사실은 계속 가족을 동경해서 구하원에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그럼 저는 마리나의 오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다음에 마리나에게 말하러 가자. 네가 내 아들이 된다는 걸 알면 이노우에는 허둥대겠어. 아, 그러고 보니 이노우에 씨는 지금 어쩌고 있나요? 의외로 근성이 있더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알바생과 같이 1인 2조로 일하면서 알바생의 소중함을 몸소 알아주면 좋겠어. 오와타 씨가 가르쳐 주시는 거니 분명 괜찮을 거예요. 그 여름 이벤트는 나에게 있어서 여러 의미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 후 여름의 연례 행사에 대형 이벤트 외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그건 가족과 함께 동생이 된 마리나의 성묘를 가는 것이다. 그럼 갈까 나오지? 아빠. 나는 아가타 나오지에서 오와타 나오지가 되어 두 번째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